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이제 인간 본성 관련해서 윤리학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존 욕망.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이걸 이제 코나투스라고 그러죠. 그죠? 코나투스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이제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출발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욕망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곧 욕망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하는 게 인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장난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이제 타고난 조건을 고려를 했을 때,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코나투스가 있다라는 거. 뭐 인간만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체한테 다 있지. 그죠? 이것과 내가 내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걸 뭐 해요? 의식하는 거. 이 의식하는 거는 뭐 양서류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야? 파충류 같은 애들한테는 없겠죠? 그죠? 근데 욕망을 의식하는 건 인간한테만 있겠다. 뭐 그건 맞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의식은 재앙의 씨앗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재앙의 씨앗이라니. 이 말은 뭔 소린가? 바로 유용성의 추구를 결정하는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유용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유용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 뭐가 유용한가 나한테 뭐가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조금 깨어있는 사람, 배웠는데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나한테 유용한 게 무엇인가, 즉 유용성을 결정하는 그 원인을 알아요. 그죠? 근데 아주 희박한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내게 유용한 것을 결정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 주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욕망 주체, 즉 인간. 인간은 스스로가 되게 자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독립적이라고도 생각하고 뭐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서 내가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망상에 빠져있는 존재다. 근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간주하도록 이끄는 게 이제 무지를 동반한 욕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그래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띨빵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욕망 주체는, 인간은 일종의 이제 뭐랄까 모종의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행위를 나는 내 행위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 라고 믿어. 그리고 이 능력에, 내가 내 행위를 결정하는 능력에 이걸 또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망상이자, 제가 환상이라고 얘기했잖아. 환상이라고. 이러한 내가 뭐 내 삶과 내 행위, 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환상이자 망상은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근거가, 내가 이런 행동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거야? 바로 고유성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고유의 행동 능력이 내 행위를 결정하는 근거다. 그러한 성급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주체는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 뭐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울부짖는다. 슬픔, 후회, 불안 같은 게 왜 나온다? 나는 자유로운 결정자라는 착각 때문에 슬픔과 후회와 불안이 나온다. 왜? 내가 자유로운 결정자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스폰지밥 노래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뭘 하나. 그 다음 뭐였죠 가사가? 가사 아시는 분. 뭐
다 끝난 일인 걸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아무튼 자 갖가지 수동적인 감정 상태를 겪고 상반되는 이러한 감정들이 막 부딪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야. 왜? 지가 자유로운 결정자라고 착각하니까 막 감정들이 부딪히고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을 겪는 거야. 후회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가 자유롭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피노자는 수동적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슬픔, 후회, 불안, 질투, 분노 같은 수동적 감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 수동적 감정에서 탈피하려면은 네가 자유로운 놈이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바로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계속 생겨나. 계속 내가 자유로운 결정자라는 착각이 생성돼요. 생성이 계속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응? 아무리 봐도 나의 결정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되고 있는, 뭔가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싶게 만드는 일종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 이러한 계속 생성되는 착각이 유혹이라는 거야, 인간한테.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이다. 그래서 감정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이제 스피노자한테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유의지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실제가 아니다. 자유의지는.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인간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뭘 욕망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용성을 욕망한다라는 거야. 자기한테 유용한 걸 욕망해. 그리고 이를 의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서류나 파충류랑 다르게 내가 유용한 걸 원하고 있구나 하고 의식한다고. 그러면 의식은 해. 근데 뭐야? 무지해. 의식은 겁나게 하는데 무지하다는 거야. 원인에 대해 무지해. 무엇이 나를 유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의식만 있는데 그 의식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제대로 된 건지 틀려먹은 건지를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띨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매번 수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수행하는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유발된 행위, 내가 저지른 행위가 내 능력에 의해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네가 자유로워가지고 네 멋대로 네 선택에 의해서 지금 그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에티카 1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에티카 1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주 촌철살인이 아닐 수가 없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인간 욕망 주체여 정신 차려라. 무지와 혼란한 의식은 욕망 주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혼란한 의식, 멍청하고 혼란한 의식은 욕망 주체 즉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갖추고 있다라는 망상과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내 욕망은 바로 이러한 느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에 쉽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를 보존하는 것, 즉 코나투스적인 것에 맞게 욕망 활동을 욕망 활동을 작동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보존에 걸맞게 욕망 활동이 일어나도록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욕망 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동기에 대한 그 관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가? 생각이 없는 거야. 어떤 생각이 없어? 내 보존에 걸맞은 활동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내 보존에 불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의 보존에 유리한 욕망 활동이구나 이러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욕망 활동이 제대로 안 돼. 저하될 때 인간은 어떻다? 빡친다. 기분이 더럽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 더욱 고양된다. 욕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운 인간인데 씨부랄 왜 저거는 내 뜻대로 됐는데 왜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엿같구나 라면서 자유의지의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와. 화가 나면서 동시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행동 근거의 비결정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마치 자유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표징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에티카 3부를 인용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이제 우리는 뭔가 이제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열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열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들어보세요. 왜냐면 이런 열이 없는 것에 대한 욕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 의해서 쉽게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의 지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법한 것들, 그런 강한 욕망들에 의해서 대상을 추구할 때, 대상들을 추구할 때 취약해진다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른 열망에 의해서 쉽게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쉽게 방해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강렬한 욕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렬한 욕망이라면, 나의 자유로운 욕망은 결국 강렬함이라는 것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가지고 나는 자유롭고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A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에티카 3부가 너무 스피노자 자체가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지가 자기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뭐 자유롭고 욕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B라는 거에는 욕구가 없는데 A라는 거에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선택, 자의적인 선택이, 자의적인 능력이 내 행위를,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 반복입니다. 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럴 자율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의 욕망 활동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이게 무슨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욕망 활동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무지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자기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용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식해. 심지어 의식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의식하니까 솔직히 좀 막말하자면 족같은 거야. 의식을 안 하면은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어. 근데 지가 유용한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의식으로 의식하고 이미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련을 둔다. 관심을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야. 동물 신경 안 써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배고파가지고 뭐 내가 사자라고 치면은, 라이온이라고 치면은 저기 뭐 톰슨 가젤을 물어 뜯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제 살기 위한 생존 행동이었을 뿐이지, 내가 괜히 톰슨 가젤을 죽였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뭔 소린지 알죠? 근데 인간은 결과에 관심을 둔다는 거야. 그래서 지가 자유롭다고 믿는 욕망 주체는 뭐 한다?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그래서 지 맘대로 되면, 지 맘대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기쁘다, 행복하다, 내 뜻대로 했네, 내 맘대로 했네, 난 자유롭네 하며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위가, 결과가 발생되었을 때 그 결과에 비춰봤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내 행위는 일종의 슬픔을 유발하고
무능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응? 사실상 나를 움직이는 건 나의 어떤 뭐 자유로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성에 의해, 본능에 의해 충동적이고 움직여지는 어떤 욕구와 욕망, 지속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지속되며 영원한 그 욕망의 굴레에 의해서 행위가 유발되고 촉발되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가 뭐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의 주체인 것 마냥 생각해서 지 뜻대로 안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무능력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게 어리석음, 무지, 세상에 대한 몰이해, 바보 같은 생각들, 깨달음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이런 의식은, 이런 자유에 대한 의식은 구별된다고 믿는 거예요. 타인하고. 왜? 나는 내가 선택을 하는 존재니까 B라는 놈이 선택하는 거랑은 구분되는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야. 근데 결국 감정의 불안정성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냐? 기쁨이라는 것은 오래 갑니까? 안 가. 바로 오만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오만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욕망 주체는 어떻다? 수많은 경험을 겪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지 욕망, 타인과 구별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뭔가 특정한 자신만의 욕망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정성과 박탈될까봐 불안해서 애초에 기쁨을 느꼈는데 갑자기 오만해지다가 슬퍼지는 거야. 내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믿었는데, 나는 저 아무개 등신 같은 놈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믿었는데, 근데 내 욕망은 사실 어떻다? 다른 사람의 욕망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욕망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처럼 표상적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고, 결국 그 욕망의 밑바탕에는 결국 자기 보존 욕구라던가 분노나 에고이즘 같은 아주 근원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그 꼬라지, 그 결과, 그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나는 다른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는 착각과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다가 갑자기 또 그게 안 되면 또 여러 경험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바로 또 슬픔과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나 존나 무능한 새끼구나 이러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난 불행한 놈이라고 여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 살펴보면은 후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회라는 거 있죠.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인데 어떤 관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수반된 슬픔이고 스스로에 대한 관념이 들어있는 슬픔이 후회야. 그럼 뭐예요? 다른 거. 반대는 뭘까? 자기만족. 후회의 반대인 자기만족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 들어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티카 3부 정리 50일의 주석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런 대상이나 저런 대상이나 A나 B나 이런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야기되고 자극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육체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정신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신은 이미지에 의해 야기되는 육체적 능력에 따라서 정신은 어떻다? 그 능력을, 고찰 능력이에요. 고찰 능력을 더 가지거나 덜 가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A나 B나 C나 이러한 것들의 이미지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육체의 어떤 욕망이라던가 능력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신은 특정 대상이 나에게 더 많은 유용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 이미지다 싶으면 더 고찰할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더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판단과 어떤 그런 자극의 약함에 따라서 덜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보존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본능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신이 그 대상을 고찰할지 말지, 더 고찰할지 덜 고찰할지의 능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다? 스피노자가 봤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관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마치 관념이라는 것이 뭐 이미지라던가 고정된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뭐 단어 같은 것처럼 관념을 뭐 부정하거나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실제를 주장한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놈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할지 하지 말지 내가 보류하고 망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망설임이 어디 있겠어? 바로 저질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그래서 관념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라던가 고정된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를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스피노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네가 관념에 대한 보류, 마치 에포케처럼, 후설의 에포케처럼 판단 보류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란을 겪고 있고 대상에 대해 부적합한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각 방식 때문에 네가 보류하고 있는 거지, 네가 자유로워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뭐 똑똑하고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내릴지 안 내릴지 보류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보류한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각 대상이 혼란스럽고 부적합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다. 그게 왜 네 자유의지의 실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각은 이제 비록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네가 내면에서 불안이라던가 뭔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각각의 긍정이라는 행위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좀만 더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긍정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긍정들은 각각 상응하는 관념이 내포하는 긍정이라는 거예요. 즉 네가 어떤 행위를 긍정했을 때 그것은 관념에 의해서 확실하다라고 스스로 착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착각작용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C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것은 D라는 것을 긍정하는 거하고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네가 C와 D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관념을 갖고 있냐, 확실한 관념을 갖고 있냐, 너가 착각을 하고 있냐, 착각을 하지 않고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면서 마치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촌철살인의 멘트를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이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낱말과 같은 거다. 무엇은? 자유의지는. 그리고 관념 대상이 없는 관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하고 B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너는 그 행동 자체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지 않았던, B를 버리고 A를 선택한 행동 자체가 네가 지금 실제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어떤 결정론이라던가 보편적인 필연성, 이런 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단독자가 얘기하는 이 스피노자 관련된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해서 한번 계속 보세요. 자유라는 것은, 필연성이 자유롭다라는 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의 혼란은 뭐라고요? 분명한 관념이 없고 불분명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 보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뭐 당부의 말씀이라고 드려야 되나? 어쨌든 여러 번 다시 반복하면서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에 의해서 스스로의 어떤 논점을 전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뭘 얘기할 거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의 어떤 뭐랄까 보편적 필연성과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행위가 잘못됐을 때 범죄적인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의 귀책성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선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도덕의 파괴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